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엑셀 상시 보관 기출문제 2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시 보관 기출문제를 자주 업로드해야 되는데 자주 업로드 못해서 죄송합니다.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꼭 한번, 좀 어렵지만 1급이라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꼭 풀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고급 필터는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원본 데이터에서 걸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고급 필터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또 다른 특징은 함수를 이용해서, 전에는 우리가 2급에서는 뭐예요? 쉽게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뭐 같은 행에는 AND 조건, 다른 행에는 OR 조건 이랬지만 1급에서는 함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 그게 조금 이제 달라요. 그렇죠?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A2224 영역에서 출입시간이 낮 12시 이전이거나 오후 6시 이후인 행에 대하여 출입코드, 출입일, 안전도열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G2, G3 영역에 입력하시오. OR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왜? OR 함수는 뭐예요? 는 OR. OR 함수는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졌어요. 뭐 조건 1, 쉼표 조건 2, 쉼표 조건 3 뭐 이렇게 이루어져서 쭉 있어요. 이 중에 이 여러 가지의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문제에서도 우리가 조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뭐예요? 출입 시간이 낮 12시 이전. 이건 뭐예요? 조건 1이에요. 조건 1. 이거 나니까 뭐가 되겠어요? OR이 되겠죠? 오후 6시 이후인. 오후 6시 이후는 뭐예요? 요거는 조건 2가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시간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0서부터 0시, 밤 24시겠죠. 24시가 0이에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안에 있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낮 12시는 뭐냐면 낮 12시는 0.5예요. 그리고 오후 6시는 0.75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12시에 이렇게 날짜는 12 쓰고 콜론 쓰고 00 쓰면 이게 12시예요. 그쵸? 그리고 밑에 오후 6시는 뭐가 돼요? 18시가 되는 18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블록을 씌우고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자, 일반으로 해볼게요. 일반. 뭐 숫자로 하셔도 되고 뭐 일반으로 하셔도 되고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숫자로 하니까 소점 이하 안 나오면 여기 소점 이하 이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일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했더니만 낮 12시는 숫자로 0.5이고 오후 6시 즉 18시는 숫자로 0.75구나를 알 수 있어요. 조건은 G2, G3.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딜리트. 우리가 G2에다가 조건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엔터. 밑에다가 조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는 OR 가로 열고 자, 출입시간 맨 위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서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값을 클릭하고 이게 뭐야? 이전이거나 아니겠죠? 이전이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저한테 자꾸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 이후예요. 이전 이후. 이전 이후는 어디에 쓰이냐면 날짜하고 시간에 쓰이는 겁니다. 날짜하고 시간. 그럼 이전은 뭐예요? 이전은 작거나 같다예요. 이후는 크거나 같다고. 선생님 어떻게 이전이 작거나 같다예요? 작은 거죠. 이후는 큰 거죠.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 만든 사람한테 가서 왜 그런지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자, 알겠죠?
자, 이게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날짜와 시간에서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클릭하고, 이전이니까 뭐예요? 뭐 이전이에요? 작거나 같다. 0.5겠죠, 0.5. 왜? 0.5가 난 12시니까 그렇습니다. 쉼표. 또 출입시간 또 찍고, 왜? 출입시간이잖아요, 출입시간. 출입시간 찍고, 이번에는 뭐야? 이유니까 뭐가 되겠어요?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0.75 가로 닫고, 그쵸? 엔터. 자,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true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선택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A2 셀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원본 데이터를 다 선택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원본 데이터 있는 부분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의 고급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럼 자동으로 원본 데이터의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건 범위는 뭐예요? 우리가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조건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여러분, 이 조건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글자 써도 돼요. 왜? 여기 제목에 있는 원본 데이터에 있는 제목과 다른 것만 써주면 돼요. 안 써줘도 돼요. 안 써줘도 두 개를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두 칸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잘못된 게 있다. 그쵸? 왜? 먼저 이걸 써줘야 됐어요. 보니까 출입 코드 출입열 안전도 열만 하라 그랬어요. 출입 코드 출입열 안전도. 출입 시간과 비곤하지 말라 그랬네. 이거 먼저 여러분 입력해 주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두 개 선택하고 3개. 이거 2개 먼저 드래그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안전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결과는 GO셀이니까 GO셀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됐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임의 셀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들어가서 고급. 그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고 방금 만든 조건 드래그 해주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클릭하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해 주셔야지만 복사 위치가 활성화됩니다. 복사 위치 클릭하고 자, 여기 드래그 해 주셔야 돼요. 복사 위치에 입력되어 있는 열 제목들을 드래그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집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고, 여기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네요.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 그래요.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조건과 서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A3224 영역에서 출입 코드의 왼쪽 세 글자가 MPO가 아니면서 안전도가 평균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시오. 자, 조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입 코드의 왼쪽 세 글자가 MPO가 아니면서, 요게 뭐예요? 조건 1이에요. 조건 1. 면서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건 AND가 되겠죠? 안전도가 평균 이상인, 이건 뭐가 돼요? 조건 2가 되네요. 두 개의 조건이 AND 조건으로 이루어졌네요. 즉, 그게 뭔 얘기예요?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해야지만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 표준색, 파랑, 서식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서식이에요. 그쵸? 서식. 자,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네,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래요. 규칙 하나만 쓰라는 얘기예요. 자, AND는 AND 함수는 알아요. 그쵸? AND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1과 쉼표 조건 2가 조건이 조건 3, 조건 4 들어가는데 그 가로 안에 있는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참여해야 돼요. 그쵸? 여기 조건 1과 조건 2가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레프트 함수는 뭐예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레프트 함수라고 그래요. 레프트 함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이런 거 못생긴 기풍쌤. 여러분 추출할 때 여러분 한 칸 띄어쓰기도 여러분 한 글자에 해당하고 여러분 특수문자도 한 글자에 해당해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쉼표 3 하면은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 하나 둘 세 글자를 추출하니까 뭐가 나와요? 못생긴이 나오겠네요. 못생긴이. 그쵸?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함수. 에버리지 함수는 여러분 다 알아요. 에버리지는 뭐예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이 범위에서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렇죠? 또는 에버리지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갑1, 1, 갑2 이렇게 나와 있으면 쉼표 갑3 여기 세 개의 값에서 평균을 구해주는 거예요. 에버리지 함수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서는 여러분 다 알죠? 요게 아니면서예요. 아니면서. 알겠죠? 자, 블록을 씌우겠습니다. A3, 2, 요 영역을 잘 봐주셔야 돼요. 요 영역 안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부 서식을 만드는 그 부분을 블록을 꼭 씌워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A3 셀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자 데이터들을 선택해주고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이 있네요. 자, 새 규칙 들어가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랍니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는 쓰시고 추리 코드의 왼쪽 먼저 and 써야 되겠죠. and 조건 두 개. 자,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and 가로 열고 자 왼쪽에 세 글자 레프트 가로 열고 뭐에 출입 코드의 왼쪽 세 글자니까 자 선택된 값에서 맨 위에 있는 출입 코드의 맨 위에 있는 맨 첫 번째 값을 선택하고 여러분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줘야 돼. 왜? A열에서만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A열에는 달러를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엔 행에 붙여주면 안 돼. 왜? A3, A4, A5, A6 내려가면서 MP5인 걸 찾아줘야 돼요. 그쵸? 쉼표 3 왼쪽에 세 글자가 뭐인 거예요? MPO가 아니면서네. 이거 아니면서네. 그쵸? MPO가 이렇게 하고 그쵸?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쌍따옴표 하고 MP5 써주고 쌍따옴표. 이거 아니면서예요. 여러분 아니요. MPO가 아니면서 왼쪽에 세 글자가 MPO가 아니면서 쉼표 또 뭐예요? 안전도가 평균 이상인 그럼 맨 위에 있는 안전도 찍어주고 안전도 값 찍어주고 F4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주고 이상이니까 평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이다. 그쵸? 크거나 같다. 에버리지 가로 열고 자, 안전도 전체 선택해주면 돼요. 그쵸? D3셀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됐나요? 네 됐네요. 그죠? 자, 에버리지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또 뭘 가로 닫아줘야 돼요? and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만들었네요. 여러분 에버리지는 절대 참조가 돼 있어야 돼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D3, D4, D5, D6이 평균 이상인지 찾아주는 거잖아요. 자, 서식 들어가셔서 글꼴 스타일 굵게 여기 굵게 해주시고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꼴색 표준색 파랑 여기 파랑이에요. 파랑 클릭해 주시고 확인 됐네요. MPO가 아닌 것 중에서 평균 이상인 것만 서식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본작업 e시트에서 기본작업 e시트 열어주시고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네, 보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설정. 가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래요. 자,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보시면 여기 확장 버튼이 있어요. 확장 버튼 클릭. 자, 용지 방향을 가로, 용지 방향. 페이지 탭에 보시면 용지 방향 세로 가로 설정할 수 있는 데에서 가로 설정해 주시고, 자, 가로 페이지 가운데 맞춤 여백에 들어가셔서 여백 탭에 들어가서 가로 페이지 가운데 맞춤 체크되어 있네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2, I29, A3, I4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행머리글과 눈금선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여기 보니까 행머리글과 눈금선이 표시되도록 하래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인쇄 영역 설정해 보겠습니다. 시트 탭에 들어가셔서 자, 인쇄 영역 클릭하고 A2셀 선택하고, 자, A2셀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I29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I29셀 선택하면 여기 A2에서 I29 선택했네요. 네, 쉼표. 왜? 인쇄 영역이 두 개니까, 그쵸? 그 다음에 A31셀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I42셀을 딱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3, I41 영역 됐네요. 그쵸? A3, I41, 42 영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행머리글과 눈금선. 그럼 행머리글, 행열머리글. 여러분 행열머리글을 체크하시면 여기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이 인쇄됩니다. 눈금선 체크하면 여기 보이죠? 눈금선들, 이런 선들이 다 인쇄가 됩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깊은 클럽 회원 명단이라는 머리글을 삽입하고, 자, 이거 머리글 한번 삽입해 볼까요? 자, 깊은 클럽 회원 명단. 여러분 이 클럽이라 그래서 이게 춤추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클럽이 춤추는 데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 회원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속마음에 뜨끔했죠. 클럽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한 게 저기 춤추는 나이트클럽인가? 거기 생각했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에다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셔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신 다음에 머리글을 삽입하래요. 그쵸? 그럼 머리글 편집 누르고 상단 오른쪽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게 상단인데 오른쪽이면 여기다 써야겠다. 그쵸? 여기다가 깊은 클럽 회원 명단. 됐다. 그쵸? 그리고 자, 뭐예요? 글꼴 스타일 굵게. 그럼 여기 글꼴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해서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크기 12, 글꼴색 표준색 파랑. 네, 제가 파랑색을 좋아해요. 파랑. 됐나요? 확인. 그렇죠? 확인.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깊은 클럽 회원 명단. 확인. 끝이에요. 그렇죠? 자, 다음 계산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 1의 학번과 엑세스 점수와 표 3의 과목별 점수 반영 비율을 이용하여 학과를 표시하시오. 그래서 학과 평균을 표시하시오. 평균은 엑셀 점수 곱하기 학과별 엑셀 반영 비율 더하기 엑세스 점수 곱하기 학과별 엑세스 반영 비율. 이거네, 요 얘기네. 그쵸? 엑셀 요 점수 곱하기 학과별 엑셀 반영 비율. 그쵸? 그 다음에 엑세스 반영 비율을, 그러니까 엑셀 반영 비율, 엑셀 점수 곱하기 엑셀 반영 비율, 엑세스 점수 곱하기 엑세스 점수 반영 비율. 요걸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그쵸?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자, 학과는 학번의 5번째 한 글자. 학번의 5번째 한 글자가 1이면 코딩, 2이면 드론, 3이면 건축, 4이면 전기대. 이건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째가 3이네요. 그러면 요 과는 뭐예요? 3이니까 건축이네요. 그쵸? 건축과네요.
자, 평균은 과목별 표 3의 비율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결삭하여 표시에 학번의 다섯 번째 글자가 1이고 다섯 번째 글자가 1이면 뭐예요? 코딩이네요. 그렇죠? 코딩. 엑셀과 XS 평균이 851이면 코딩 가로 열고 851 이렇게 가로 닫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덱스, 미드, 트렁크, 썸 프로덕트, 옵셋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함수 분석. 자, 요 표 3을 이용해서 요 함수들의 함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인덱스, 그쵸? 인덱스는 뭐예요? 가로 열고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이에요. 범위에서 행과 열만큼 이동해서 값을 찾아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인덱스 함수라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요 표를 통해서 인덱스 함수 한번 찾아볼까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자, 요 표 여기서 할까요? 요 표 전체에서 여기서 하죠. 뭐 여기서 그쵸? 여기서 전체에서 쉼표 이행 쉼표 1열이면 뭐가 될까요? 이행 1열. 그럼 하나 둘 1열이니까 50%가 되겠네요. 그쵸? 가로 닫고 행과 열만큼 이동하니까 그쵸? 엔터. 요 50%가 되겠죠. 엔터. 자, 그럼 50%는 0.5예요. 그러면 3행 1열이면 뭐가 될까요? 3행 2열이면 어떻게 될까요? 2열. 그러면 1, 2, 3, 1, 2니까 40%가 되겠네요. 그쵸? 0.4가 나오겠네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를 이렇게 잡았어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럼 쉼표 3행 쉼표 2 하면 값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이건 뭐예요? 참조 오류가 참조를 잘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레퍼런스 오류가 뜨거든요. 자, 엔터. 레퍼런스 오류가 뜨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2를 1로 바꿔줘야겠죠. 1 이렇게. 그러면 나와요. 자, 3행 1열이니까 하나 둘 셋 3행 1열이니까 건축. 이럴 때는 열을 하나만 있을 때는 열 번호를 사실은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안 써도 나와.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열을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1이라도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됩니다. 네. 자, 인덱스 함수 이해 갔죠? 인덱스 함수는 가로 열고 범위 쉼표 행 열이라는 거. 자, 미드 함수 볼까요? 미드는 미드 함수는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예요.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저희 학번에서 우리가 문자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까요? 자, 는 미드 가로 열고 학번 클릭하고 미드는 시작 위치에서 쉼표. 자, 2019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그러면 1 쉼표 4 하면 돼요. 즉 첫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네 글자를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엔터. 됐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한 글자만 한번 추출해 볼까요? 는 미드 가로 열고 학번에서 쉼표 다섯 번째 쉼표 한 글자 추출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이 나오겠네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만 추출하니까 그쵸? 엔터. 3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미드나 레프트나 라이트로 추출한 값이 숫자일지라도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셀의 왼쪽으로 정렬이 되네요. 자,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밸류를 써준다. 숫자로 인식하게 하려면 밸류를 써준다든가 또는 여기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드 함수 이제 이해 갔어요. 자, 트렁크 함수는 트렁크 함수는 어떤 실수가 있으면 이걸 뭐로 만들어줘요? 정수로 만들어줘요. 즉 소수점 이하는 절삭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트렁크 함수가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같이 쓰이기도 하지만 트렁크 함수는 우리 주로 함수에서 쓰일 때는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는 데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숫자가 있어요. 이런 숫자가. 뭐, 852.1963, 뭐,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럼 얘가 트렁크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 이하는 그냥 다 절삭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는 트렁크 가로 열고, 자,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죠? 이게 소수점 이하는 절삭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트렁크 함수입니다. 자, 썸 프로덕트 함수. 자, 는 썸 프로덕트. 썸 프로덕트 함수는 범위 1에서 쉼표 범위 2를 곱하고 더해주는 함수예요. 지금 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가요. 반드시. 자, 그러면 세 개의 인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 두 개의 인수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1, 2, 3, 4. 자, 그래서 제가 이걸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2 더하기 3.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2, 3, 4, 12, 14가 나와야 되네. 그쵸?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니까요. 한번 볼까요? 는 썸 프로덕트. 아이고. 썸 프로덕트. 자, 요렇게 드래그하고, 쉼표. 요렇게 하면 드래그하면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자,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가 돼서 14가 나와요. 엔터. 됐네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는 썸 프로덕트. 자, 이번에는 이렇게 드래그하고 쉼표. 자,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가로 닫고. 자, 그럼 이건 뭐가 나와요?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네요. 그럼 3 더하기 8이니까 11이 나오겠죠? 엔터. 이렇게 계산할 때 씁니다. 물론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뭐 1, 4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옵셋 함수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함수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는 옵셋. 옵셋은 어떤 기준 셀이 있는데 이 기준 셀에서 쉼표 행과 쉼표 열만큼 이동해요. 행과 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 셀 행 10가지만 쓰면 옵셋 함수 혼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높이하고 너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함수하고 함께 쓰여야 됩니다. 자, 우리 우선 요까지 하는 거 기준 셀 쉼표 행 쉼표 10가지 하는 거하고 높이 너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자, 는 옵셋 함수 쓰고 자, 합과 클릭하고 쉼표. 자, 1행 쉼표 2행 할까요? 3행 할까요? 3행 쉼표 2열 하면 뭐가 나올까요? 3행 쉼표 2열. 그러면 1, 2, 3, 1, 2, 60%가 나와요. 알겠죠? 아니다. 1, 2, 3, 1, 2, 40%가 나옵니다. 40%. 엔터. 그럼 0.4가 나오겠죠? 자, 0.4. 이해 가시나요? 자, 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옵셋. 자, 옵셋. 자, 합과 찍고, 자, 쉼표, 4행 1열 해볼까요? 4행 1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로 닫고. 뭐가 나와요? 자, 1, 2, 3, 4, 1이니까 30%가 나오네요. 그러면 0.3이 나오겠죠? 엔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쉼표 1, 쉼표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되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고 1이니까 그냥 하나의 행이에요. 그죠? 높이가 하나예요. 2니까 열이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30%, 70%가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 다른 함수하고 함께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값이 안 나와요. 이거 혼자 쓰면 이렇게 쓰면 엔터 값이 안 나와요.
다른 함수와 함께 써야 돼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런 거죠. 여기에 만약에 뭐 40이라는 숫자가 있고 90이라고 할까? 90점 여기 뭐 100점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비율이 40%, 6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쉼표. 요거는 뭐예요? 지금 요 값은 여기 30%, 70%잖아요. 그죠? 쉼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자, 이건 무슨 함수 써줘야 될까? 여기에 sum product 함수 쓰는 겁니다. su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럼 여기 offset 함수는 30%, 70%고, 그 다음에 여기 90하고 100을 드래그 해줬으니까 90 곱하기 30% 더하기 100 곱하기 70%가 되겠죠. 요 offset 함수의 값은 30%하고 70%니까요. 엔터. 하면 이제 값이 나오죠. 97점이네요. 아, 여기 전기는 30%, 여기 엑셀은 30% 비율이 반영되고, XS는 100% 비율이, 죄송합니다. XS는 70% 비율이 반영되니까, 했더니 막 97점이 나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엑셀 점수를 좀 높게 맞아야겠다. 그쵸? 반영 비율이 너무 적네요. 자,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ffset 함수를 통해, 먼저 mid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mid 함수를 통해서, mid 학과는, 아니, 학번의 5번째 한 글자가 1이면 코딩 학과네요. 그쵸? 2이면 드론, 3이면 건축과, 4이면 전기과네요. 자, 그럼 한번 먼저 는 mid 써서 학번의 쉼표 5번째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5번째 한 글자가 추출이 되네요. 이건 3이네요. 그쵸? 요건 1이네. 이건 뭐예요? offset 함수 입장에서 행에 해당해요. 왜? 내가 기준셀을 여기로 딱 잡으면은 1행이면은 한 칸 내려오고, 2행이면 2칸 내려오고, 3행이면 3칸 내려오잖아요. 그쵸? 열이면 오른쪽으로, 1열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행에 행값. offset 함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offset 함수에 행값에 해당해요. 이렇게 여기 행값에 해당합니다. offset 하고 가로 열고, 기준셀은 어떻게 돼요? 여기 학과가 되겠죠. 학과에서 이제 이동이 됩니다. F4 쉼표. 그럼 여기 지금 뭐예요? 3이니까 그쵸? 오른쪽 한 글자가 3이니까 몇 칸 이동해야 돼요? 3칸 이동해야 되네. 그러면 하나, 둘, 3칸 이동하면 건축과네요. 그 다음에 쉼표 1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네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여기 60%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쉼표 높이 1, 한 개 높이가 1이라는 얘기예요. 한 개 행이라는 얘기예요. 쉼표 2 너비가 뭐예요? 2란 얘기예요. 그쵸? 열이 2개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이 하나, 열이 2개니까 60%, 40%가 나오겠죠? 자, 그쵸?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하고 sum product 함수에 써줘야겠죠? sum product 함수 써서 쉼표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자, 이번엔 여기 엑셀하고 엑셀에서 드래그 해주면은 값이 나오겠죠? 가로 닫고. 왜? 자, 요 엑셀 곱하기 엑셀 반영 점수 더하기 엑세스 곱하기 엑세스 반영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엔터 나오네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정수로 만들어 주려면 무슨 함수 써야 돼요? 트렁크 함수 써야 돼요. 트렁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쵸? 트렁크 함수 써서 소수점이 하나 싹 버려주는 거예요. sum product로 나온 값 중에 그 실수를 다 정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소수점 이하를 다 절삭해서. 됐네요. 자, 이제 가로 넣어줘야 돼. 문제 보니까 이렇게 가로 넣어줘야 돼. 가로 넣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앞에 뭘 해주면 돼요? 자, 앰퍼샌드로 문자인 가로를 연결해주면 돼요. 쌍따옴표, 가로 열고, 쌍따옴표, 앰퍼샌드. 그쵸? 자, 끝에 클릭하고,
가로 앰퍼샌드 쌍따옴표 가로 닫고 쌍따옴표 엔터 됐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뭐 넣어주면 돼요? 코딩은 여기서 찾아 넣어줘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미드 함수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 볼까요? 자, 요 앞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돼? 앰퍼샌드에서 이어주면 되겠죠? 앰퍼샌드에서 앞을 클릭해 주세요. 앞을 클릭하고 자, 인덱스 가로 열고 우리가 뭘 찾는 거예요? 학과를 찾는 거예요. 학과 여기 드래그 해주고 F4 그쵸? F4 쉼표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학번의 5번째 한 글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리드 가로 열고 학번 클릭하고 쉼표 5 쉼표 1 가로 닫고 그러면 인덱스에서 행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개 열만 드래그 해줬어요. 그러니까 열 번호는 뭐가 돼야 돼요? 쉼표 1 하면 되겠죠. 가로 닫고 물론 안 써줘도 돼요. 열이 하나일 때는 열 번호를 안 써줘도 값이 나옵니다. 자 됐어요. 그쵸? 여기 F4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엔터 값이 나오네요. 자동 채우기 이해 가시나요? 값이 나왔네요. 자, 한 문제 푸는데 거의 20분 걸렸네요. 정확하게는 17분 40초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바로바로 하셔야 돼. 저는 이해시켜 주느라고 그랬기 때문에 좀 길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fn 결과를 작성하여 표일의 결과를 표시하시오. fn 결과는 학년 엑셀 액세스를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 평균은 가로 열고 엑셀 플러스 액세스 가로 닫고 나누기 2네요. 학년이 4학년 중에서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졸업,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으로 표시하랍니다. 나머지는 평균이 900점 이상이면 A등급, 800점 이상이면 B등급, 700점 이상이면 C등급, 나머지는 D등급으로 표시하랍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네요. 뭐예요? 자, 4학년인 게 있고, 자,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 그렇죠? 4학년 중에서는 평균이 자, 800점 이상인 거, 그러면 뭐 졸업,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또 뭐예요? 900점 이상. 나머지는 900점 이상이면 이렇게 평균이 900점 이상이면 A등급이고, 그쵸? 뭐 평균이 800점 이상이면 뭐 B등급 이렇게 있네, 그쵸? 자, 4학년인 것과 나머지 구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목소리가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네요. 자, 개발 도구. 여러분 개발 도구가 없으면 파일에서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개발 도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지. 그죠? 여러분 여기에 모듈이 뭐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모듈이 기존에 작업했던 거에다가 또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은 샵 네임이라는 오류가 떠요. 자, 여기서 삽입해서 모듈 들어가서 모듈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이거부터 써주면 되겠죠? 이거 잘 써주셔야 돼요. 자, 퍼블릭 펑션. 자, if 가로 열고 평균 학년이 4학년 중에서 그럼 학년이 4학년 중에서 4학년이면 이거 자, if 또 그 중에서 또 뭐예요? 평균이 800점 이상 평균 먼저
변수 지정부터 해줘야겠다. 그쵸? 변수 지정부터 제가 해주겠습니다. 엔터 여기에 평균 는 가로 열고 엑셀 더하기 엑셀 쓰죠. 그쵸? 엑셀 더하기 XS 나누기 2예요. 그쵸? 만약 평균이 800 이상이면 평균이 크거나 같다 800 이상이면 FN 결과는 뭐예요? 졸업. 다행히 졸업하네요. 그 다음에 LG 나머지는 뭐란 얘기예요? 슬프지만 제시험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시험은 너무 슬퍼요. 그쵸?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제시험.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뭐로 끝나야 돼요? LG 2% 끝나야 돼요. 이거. AND 2% 끝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LG 2%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AND 2% 끝나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LG 나머지라는 것은 뭐예요? 4학년이 아닌 것 중에서 여기서는 4학년이 아닌 거예요. 그쵸? 4학년이 아닌 것 중에서 if 그 중에서 만약에 평균이 크거나 같다 900 이상이면 얼마란 얘기예요? A등급이라는 얘기예요. 900 이상이면 FN 결과는 A 등급. 기분 좋겠다. 그쵸? A 등급 맞아서 LG. 그 다음에 LG if 평균이 이번에는 800점 이상이면 FN 결과는 B B 등급. 그쵸? 그 다음에 LG if 그쵸? 평균이 700 이상이면 FN 결과는 C등급. 그래도 C등급 맞아야지 또 인간미가 있어요. 그쵸? 너무 잘하면 또 인간미가 너무 없어요. 자, 다음에 LG 나머지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D등급으로 표시하래요. 그쵸? 그럼 LG로 쓰면 되겠죠? 는 D등급. D등급은 좀 그러니까 그럼 C등급 이상은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AND if 끝났으니까 AND if. 반드시 AND if 해줘. 요거는 여러분 요 if 안에서 AND if예요. 그쵸? 엔터. 전체 끝나는 거 또 AND if 해줘야 돼. 그쵸? 요건 요 안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끝나는 거 AND if 해주고 요 안에서 끝나는 거 AND if 해줬어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잘 작동이 돼야 되는데 꼭 지우겠습니다. 꼭 미스를 하더라고요. 자, 결과는 FN 결과는 자, 학년 찍어주고 순표 엑셀 찍어주고 순표 그쵸? XS 가로 닫고 엔터. 졸업이네요. 축하합니다. 자, 값이 나왔네요. 그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표 1의 분반 접수일을 이용하여 분반별 접수일별 인원수를 표 2에 여기다가 계산해요. 그쵸? 요 인원수를 계산하랍니다. 그쵸? 인원수 계산하는 거예요. 요일별 분반별. 함수는 뭐 쓰래요? 함수는 sum, value,
left, choose, weekdays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배열 함수는 뭐냐면 배열 함수는 여기 개수니까 개수를 나타내는 배열 함수는 뭐예요? sum 배열 함수는 sum 쓰고 그쵸? 는 sum 쓰고 가로 열고 조건 1 별표 조건 2 조건 1과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럼 위크데이는 여러분 문제 보니까 뭐예요? 문제 보니까 위크데이는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사용하래. 월요일이 1인 유형은 위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 쉼표 2하면 뭐 이게 이건 1이 일요일이에요. 7이 토요일이 돼요. 근데 날짜 쉼표 2 하잖아요. 위크데이를 쓰고 그럼 1이 월요일이 돼요. 그 다음에 7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요 날짜 쉼표 2 유형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함수 분석부터 할까요? 함수 분석. 네. sum value left choose weekday. sum value left weekday choose. 너무 많다 그쵸? sum 배열 함수는 우리가 아까 했어요. sum 배열 함수는 sum 쓰고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 2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딴 생각했어요. 그쵸? 조건 1 별표 조건 2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를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value는 뭐냐면 문자인 숫자를 숫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value하고 뭐 3이라는 숫자가 문자였으면 다시 3이 value로 써줬기 때문에 숫자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left나 주로 right, mid로 나온 함수들이 결과로 나온 값이 숫자인데도 문자로 인식돼요. 얘네들은 숫자인데도 이 결과 값으로 나온 값들은 다 숫자인데도 문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숫자로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주로 value를 써요. value로. 자, weekday는 뭐예요? weekday 가로 열고 날짜 쉼표 2라면 숫자가 나와요. 날짜들이 아까 그러면 여기 뭐 숫자가 1, 2, 3 나오겠죠. 그럼 1이 무슨 요일이라 그랬어요? 월요일이라 그랬어요. 2는 뭐 화요일이 되겠죠. 쭉 해서 7은 일요일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choose 함수는 여기 앞에 K, 여기 숫자가 K는 숫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K는 자 그러면 여기 뭐 K 쉼표 갑1 갑2 쉼표 뭐 갑3 이렇게 됐어요. 뭐 쭉 나와요. 그럼 K가 1이면 갑 1이 나오고 K가 2면 갑 2가 나오고 K가 3이면 갑 3이 나오는 거예요.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되는데 내 K 값 앞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나갑니다. 이런 거죠. 는 choose 가로 열고 2 썼어요. 금, 은, 동이면 뭐가 나와? 이거는 은이 나와요. 그쵸? 왜? 2니까 그쵸? 두 번째 있는 은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뒤에 값들에 의해서 자,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sum 이건 순서대로 한번 적어 볼게요. 왼쪽이 한 글자 분반에서 왼쪽이 한 글자가 1분반 이 1하고 같아야 되겠죠. 왼쪽이 한 글자가 는 sum 가로 열고 자 조건 1 대문자로 쓸게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가로 열고 자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줘요. 자 제가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줘 볼게요. left 가로 열고 자 이 전체에서 분반 전체에서 F4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하는 거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근데 는 우리가 여기 1을 클릭해 줘야 돼. 1 근데 1을
1을 클릭해 주는데 여기 여러분 잘 봐요. 이건 숫자인데 A31에 있는 값은 숫자인데 이거는 문자로 나오잖아.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뭘 해주는 거야? 앞에다가 레프트 앞에다가 밸류를 써주는 거예요. 밸류 가로 열고 그래서 레프트로 나온 값을 가로 여러분 여기 위에 보세요. 수식 입력줄 보세요. 가로 닫고 그래서 밸류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 이제 숫자로 인식이 돼서 A31과 같은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A31은 A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31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그렇죠. A 앞에 해줘야 돼요. F4 하나 둘 셋. 왜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1이 2로 바뀌어야 돼요. 31이 32로 바뀌어야 되니까 달러 표시해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려면 A31이면서 월요일인 것, A31이면서 화요일인 것, A31이면서 수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A가 B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A 앞에 달러 표시해줍니다. 자, 조건 1 했어요. 가로 닫고. 자, 조건 2. 자, 여기서 가로 열고, 조건 2 가로 열고, 위크데이. 위크데이 가로 열고, 자, 접수일 전체 드래그 해줍니다. F4. 여기에서 쉼표. 그럼 여기 수식 입력줄 보세요. 쉼표 2. 했어요. 그렇죠? 그럼 숫자가 나오겠죠?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로 월, 화, 수, 목, 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choose. choose 가로 열고, 자, weekday로 나온 값이 1이면은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목, 금, 토, 일. 가로 닫고. 그러면 뭐가 돼요? 위크데이로 나온 숫자가 1이면 월이 되고 2면 화가 되고 3이면 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값이 는 뭐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월하고 같아야 돼요.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이거는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F4 두 번 눌러서. 왜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즉 B, C, D, E, F, G로 바뀌어야 되지만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32, 31로 바뀌면 안 돼요. 왜요? B30이면서 1분반인 거, B30이면서 2분반인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건 2까지 했네요. 조건 2 가로 닫고, sum 가로 닫고. 그죠? 자, 컨트롤 Shift 엔터. 배열 수식이 때문에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주셔야 돼요. 자, 됐네요. 그죠? 그런데,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이면 3명으로 표시하래요. 3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앰퍼샌드 하고, 이렇게 명 붙여주면 되겠죠, 명. 예, 그죠? 엔터.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네, 값이 나왔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1에서 학년 엑셀 액세스를 이용하여 학년별 엑셀 액세스의 평균을 F36 여기네요. 그쵸? G39 영역에 계산하시오.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래요. 올림이면 라운드업을 써야겠죠. 그쵸? 올리면 에버리지 if. 에버리지 if 배열 수식은 어떻게 돼요? 는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범위 죄송합니다. 조건 쉼표 범위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에버리지 if 에버리지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조건은 뭐예요? 1학년 여기서 학년 전체 드래그하고 F4는 뭐와 같아야 돼요? 여기 1학년하고 같아야 돼요.
선택이 안 되면 시기 침범해서 선택이 안 되면 위에 셀을 선택하고 아래 방향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F4 3번 눌러서 문자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그쵸?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표. 그 다음에 엑셀이니까 그쵸? 엑셀 점수 드래그 해주면 돼요. 엑셀의 평균이 나오겠죠? 학년별 엑셀의 평균.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F4 하나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F가 G로 바뀌면서 액세스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로 2개 닫아줍니다. 그렇죠? 자,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서 결과값을 반영하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래요. 라운드 없으면 되겠죠? 자, 라운드 그리고 맨 끝에 클릭하고 쉼표 0 쓰면 정수로 표기됩니다. 그쵸? 소점 이하는 딱 절삭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맞겠죠? 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표일의 학년 엑셀 액세스를 이용하여 학년별 과목의 점수가 700 이상인 개수만큼 요 특수 문자로 표시하랍니다. 자, 어디에 여기에 그쵸? 자, 레프트 함수는 리피트 함수예요.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리피트 함수는 반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문자 쉼표 K예요. 문자를 케이스만큼 반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이 있어요. 3이에요. 그럼 별이 하나, 둘, 3개 표시됩니다. 자, 카운트 if 함수는 자,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고 범위 3에서 조건 3을 만족하고 범위 4에서 조건 4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카운트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학년별 과목의 점수가 700점 이상이래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쓰고, 그렇죠? 는 쓰고, 자, 카운트 이프즈 가로 열고 1학년인 거 먼저 그쵸? 여기서 요 전체에서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누르고 F4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쉼표 조건 1은 뭐예요? 1학년을 찾는 거예요. 쉼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F4 3번 눌러서 열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하고 제가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합 참조 즉 어떤 때는 행에만 달러 표시해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열에만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럴 때는 혼합 참조인데 혼합 참조는 언제 쓰냐면 2번 자동 채우기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조건부 서식에서 쓰기도 해요. 자, 쉼표. 이번에는 뭐예요? 엑셀. 자, 엑셀 전체 드래그하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F4 2번 눌러서 숫자 앞에만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F열에서 G열이 돼요. 즉 엑셀에서 액세스 점수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쉼표. 그렇죠. 뭐예요? 700점 이상.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700. 가로 닫고. 그렇죠. 엔터. 뭐가 잘못됐죠? 아이고. 쌍따옴표를 잘못 줬네요. 쌍따옴표 700 이상 쌍따옴표 엔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값을 요거는 뭐예요? 랩터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K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는 그렇죠? 이 문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문자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랩트 괄호 열고 미음 누르고 한자 클릭. 자, 쌍따옴표 쉼표.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가로 닫아줘야 돼요. 그렇죠? 가로 닫아줘야 돼요.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문자. 뒤에 있는 것은 K, 개수가 나오잖아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숫자. 그럼 7이 나왔으니까 여기 7번 반복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됐다, 그쵸? 자, 맞게 나온 거 맞죠? 혹시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네, 됐네요. 그쵸? 제대로 됐네요. 네. 자, 함수 다 풀었다, 그쵸? 와, 진짜 함수 푸는데 한 40분 걸렸네요. 자, 다음. 분석 작업 1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했어요. 외부 데이터는 OA 성적관리 CSV 데이터 파일을 사용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여기 A3셀부터 갖고 왔네. 그럼 A3셀을 클릭하고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요거 CSV 먼저 갖고 와 볼게요. 자, 데이터에 들어가서 아니죠. 피벗 테이블이니까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자,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 연결 선택. 자, 찾아보기 합니다. 찾아보기. 자, 시험장에 가면 어디 나면 C 드라이브 OA 폴더에 있습니다. OA 폴더. OA 폴더에 보면 OA 성적 관리가 있네요. 열기. 그쵸, 여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문제 보니까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하랍니다. 그럼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됐다, 그쵸?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그 다음에 다음. 구분기호는 쉼표와 슬러시로 표시되어 있대요. 쉼표와 슬러시. 자, 이건 아니니까 이 탭은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다음. 분반열은 가져오지 말래요. 그럼 분반열 클릭하고 열 가져오지 않으면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열을 갖고 오려면 일반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됐죠? 마침.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그럼 이거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위치가 만약에 A3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요거 지우시고 A3 셀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확인. 네, 컴퓨터가 아주 옛날 컴퓨터라서 조금 느릿느릿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고 이제 한번 해보죠. 뭐 접수일은 뭐예요? 행이네요. 그쵸? 접수일은 요건 행이네요. 그럼 접수일은 행. 열은 뭐예요? 학년이네요. 그쵸? 여기 접수일은 행이고 열은 학년이네요. 그럼 학년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열에다가. 그 다음에 엑셀과 액세스에 최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엑셀 끌어다가 값에다 갖다 놓고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들어가서 최대값. 그렇죠? 최대라고 써 있어도 됩니다. 알겠죠? 확인. 버전 차이니까요. 최대값. 엑셀 끌어다가 값에다가 액세스 끌어다가 값에다 갖다 놓고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최대값. 확인. 자,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시그마 값이 행에 있는 겁니다. 시그마 값, 지금 시그마 값을 끌어다가 행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우리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피벗 테이블 클릭해야지만 피벗 테이블 도구가 떠요. 이렇게 다른데 클릭하면 이게 안 떠요. 피벗 테이블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개요 형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총합계 클릭하고 행의 총합계만 설정.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7로 설정하고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행, 줄무늬열을 지정하시오. 자, 그러면 디자인에 들어가서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행. 먼저 피벗 테이블, 피벗 스타일 보통 7을 하겠습니다.
피벗 스타일 보통 765다 그쵸? 클릭. 그 다음에 줄무늬를 다 넣어주면 돼요. 그쵸? 왜? 여기 지금 다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그쵸? 자, 엑셀과 액세스의 최대값은 숫자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숫자 클릭하고 값에서 엑셀 최대값 클릭하고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확인 액세스 액세스 최대값 선택하고 값 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 확인 됐네요. 그쵸? 네, 됐습니다. 다 됐네요. 그림과 같나요? 네, 그림과 같네요. 그쵸? 자, 다음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는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일의 F3 G27 영역에 1부터 1000까지의 정수만 입력되도록 하고 이거 잘못 썼네. 그쵸? 입력되도록 하고인데 그 이외의 값이 입력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그쵸? 자,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이 범위를 F3 G27 F3 G27이네요.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자,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수예요. 그쵸? 정수의 제한 대상을 정수로 하고 최소값 1, 최대값 1000. 자, 오류 메시지 들어간 다음에 그림에 보니까 입력 오류 제목은 여기 들어가야 돼. 입력 오류. 그 다음에 1부터 1000까지 입력하세요. 1부터 1, 10, 100, 1000까지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중지가 아니라 경고나요? 경고다. 그쵸? 경고 됐죠? 네, 됐습니다. 확인 누르면 됩니다. 확인. 네, 됐어요. 그 다음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의 데이터로 표의의 학년별 과목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이 블록을 씌워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통합은 자, 이거 왼쪽 제목과 왼쪽 제목행과 왼쪽 열을 선택해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선택했나요? 그럼 통합 기능이니까 데이터에 들어가서 통합 여기 있다. 그쵸? 통합 데이터 도구의 통합. 자, 함수는 평균이니까 평균 선택해주고 참조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학년 엑셀 액세스. 그럼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왼쪽이 학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학년부터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학년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다 C2서부터 G27까지 다 선택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분반이라고 나왔으면 분반서부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그 다음에 첫 행 왼쪽 열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딱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네요. 그쵸? 네,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문제네요. 풀어보겠습니다.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차트 종류를 변경한 후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클릭하고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계열 차트 차트 종류 변경이죠.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 3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 요거다. 그쵸? 클릭하고 확인. 됐나요? 그 다음에 원통형으로 바꾸래요.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그렇죠? 여기 계열 옵션에 보면 여기 원통형이 있습니다. 원통형 클릭해주고 됐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래요. 그 데이터 레이블이 어디 들어갔나요? 여러분 요게 레이블이에요. 요게 레이블.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해서 우리 뭐만 한 번만 클릭하면 되나요? 자, 우리 여기 보니까 XS에만 계열을 넣어줬어요. 그쵸? 플러스 차트 요소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에서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주면 되나요? 데이터 레이블만 선택해주면 된다. 그쵸?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고 네, 됐네요. 자, 다음 차트 제목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차트 제목이 안 나와 있으면 여기 차트 제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트 제목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는 쓰고 A1 셀 클릭한 다음에 엔터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동이 됩니다. 글꼴 크기 16,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글꼴 크기 16, 그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있다. 그쵸? 굵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를 직각으로 쭉 고정하시오. 이거는 여러분 3차원 회전에 있어요.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3차원 회전 딱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직각으로 축 고정 보이죠? 이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차트 뒷면과 옆면의 배경은 꽃다발 질감으로 하고, 여러분 차트를 딱 선택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자인 차트 도구 서식에 보면 여기에 차트 영역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뒷면 클릭해 주면 돼요. 뒷면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꽃다발이 이건가요? 이건가? 여기 꽃다발이다. 그쵸? 꽃다발 클릭해주고 또 다시 옆면 클릭해서 또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꽃다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면은 표준색 주황이래. 그러면 밑면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 표준색 주황. 이게 주황이에요. 주황 같지 않지만 주황입니다. 주황 클릭해주고 됐네요. 세로축 값의 눈금을 주 단위를 500. 세로축 값 클릭하고 자, 축 옵션 그죠? 축 옵션 들어가서 주 단위를 주고 여기 선택해야지만 여러분 여기 축 옵션이 있다. 여기서 세로축을 선택해야지만 주 단위를 500 해주고 차트 테두리 둥근 모서리. 그럼 디자인에 들어가서 아니죠. 둥근 모서리는 여러분 여기 차트를 선택하면 여기 채우기가 있어요. 채우기가 아니고 테두리죠. 둥근 모서리가 테두리다. 그쵸? 테두리 클릭하고 맨 밑으로 내리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둥근 모서리 해주고 그림자 차트의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그림자를 넣으래요. 그럼 그림자는 뭐 디자인에서 서식이 차트 도구 서식에서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오프셋 가운데 요겁니다. 오프셋 가운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차트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디에 어느 구석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만 알면은 우리는 차트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작업 2번 하겠습니다. 매크로. 요즘 매크로가 셀 서식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요. 제가 매크로만 한번 올려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제가 한 30문제 시험에 나오는 거 구독자들이 올려준 한 매크로가 한 30개 정도,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만 보면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매크로 문제는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제가 바로 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B3H14 영역에 대하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셀값이 0.5보다 크면 빨간색으로 별표와 함께 백분율로 표시하고 0.3보다 작으면 파란색으로 별표와 함께 백분율로 표시. 요건 그쵸? 나머지는 별표와 함께 백분율로 표시하래요. 요거는 셀값이 0.5보다 크면 빨간색으로 별표와 함께 백분율. 0.3보다 작으면 파란색으로 별표와 함께 백분율. 나머지는 그냥 별표와 함께 백분율로 표시하래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서식 적용이네요. 자, 서식 적용. 자, 현재 통화 문서해야 합니다. 확인. 자, 블록을 B3서부터 시작해서 H14까지 블록을 씌우고 어디로 들어가요? 자, 셀 서식 들어가야 돼. 컨트롤 1 누르고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자, 먼저 뭐부터 써줘요? 색깔부터 써줘요. 빨강. 대괄호 색깔로 먼저 넣어주고 이제 조건 넣어줘요. 조건 뭐예요? 0.5보다 크면 크다. 0.5. 그 다음에 별표와 함께 백분율로 표시하래요. 그럼 별표 넣어줘야죠. 미음 쌍따옴표하고 미음 눌러서 한자 눌러서 별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네. 그쵸? 그냥 0% 해주면 됩니다. 0%. 그쵸? 퍼센트. 됐습니다. 지금 퍼센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주고, 자, 구분해줘야 되니까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볼까요? 0.3보다 작으면 파랑이니까 먼저 색깔 파랑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작다 0.3 해주면 되겠죠? 작다 0.3 대괄호 조건도 대괄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별표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별표 넣어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그쵸? 0% 해주면 됩니다. 세미콜론. 근데 이제 뒤에 거 쓰기는 좀 귀찮으니까 여기 별 쌍따옴표에서부터 퍼센트 블록 씌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돼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백분율로 표시하고 별표와 함께 백분율로 표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 됐나요? 자, 네, 좋습니다. 자, 확인. 그리고 바로 파란색이 안 들어갔네요.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다. 그쵸? 이럴 때는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뭐가 잘못된지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대괄호 여기 틀렸네. 여기 대괄호가 이상한 게 들어갔다. 그쵸? 자, 이럴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 틀릴 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그래 쓴 거예요. 창피해. 근데 자, 서식 적용하고 삭제 누르면 돼요. 삭제 네 누르고. 그쵸? 자, 그리고 컨트롤 Z 눌러서 원 상태로 복귀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서식 적용. 그쵸? 자, 확인. 그 다음에 블록을 요렇게 씌우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셀 서식 들어가야 돼요. 컨트롤 1 눌러서 사용자 지정해서. 그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강. 이거 대괄호가 틀렸네요. 그쵸? 빨강. 제가 눈이 사실 엄청 침침해요. 자,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죠. 0.5보다 크다. 0.5. 대괄호가 안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그쵸? 그 다음에 별표 미음 누르고 한자 별표. 그죠? 그 다음에 쌍따옴표 0% 세미콜론. 자, 여러분 이거 좀 복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건 뭐예요? 파랑. 요거는 0. 작다 0.3. 그죠? 그 다음에 대괄호로 닫고.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그쵸? 요거까지만 복사해서 컨트롤 C, 세미콜론, 컨트롤 V. 세미콜론 넣은 거 맞나요? 네, 맞죠? 세미콜론. 네, 됐습니다. 됐죠? 확인. 제대로 됐네요. 그렇죠?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됐어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넣으래요. 어디에다가? J3, K4. 개발 도구에서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J3, K4. 여러분 이거 꼭 Alt키 눌러서 꼭 여기에 맞춰서 J3, K4에 맞춰서 넣을 필요 없어요.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그 정답지를 보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포한 정답지를 보니까 대충 넣더라고요. 자, 서식 적용 클릭하고 반드시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단추를 드래그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바로 뜨입니다. 확인. 이 이름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서식 적용. 됐어요. 해보겠습니다. 자, B3, H3 영역에 대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도형 기본 도형의 직사각형을 J6, K7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단추가 아니지 도형을 클릭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여기 도형을 클릭하면 그렇죠, 도형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어디로 들어가요? 먼저 서식 해제 매크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서식 해제. 확인. 그 다음에 블록을 요렇게 씌우고 어디로 들어가요? 컨트롤 E 누른 다음에 자, 일반 클릭.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블록을 여기까지 씌워 주셔야 돼요. 알겠죠? 한 번만에 하셔야 돼요. 저처럼 두 번만에 하시면 안 돼요. 다 매크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1 눌러서 일반 클릭하고 있죠. 확인 누르면 돼요. 확인. 그 다음에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직사각형 클릭하고 자, JUK7 Alt키 눌러서 JUK7 자, 이름을 서식 해제. 먼저 서식 해제. 여러분 요거는 도형은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뜨지 않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서식 해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서식 적용 서식 해제 서식 적용 서식 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한 번만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범위를 요렇게 지정했다가 다시 이렇게 지정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한 번만에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기타 작업 3 보겠습니다. 기타 작업 3. 자, 문제 보겠습니다. OA 관리 폼 단추를 클릭하면 OA 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 요까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여러분 디자인 모드 클릭해 줘야 되겠죠. 디자인 모드 클릭해 주고 자, OA 관리 폼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여기다 써주면 돼요. 뭐예요? OA 관리 점 쇼라고 하면 되겠죠. OA 관리 점 쇼 됐나요? 엔터 됐네요. 자, 한번 볼까요?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디자인 모드를 한번 해제해 볼까요?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해제. 클릭하면 이렇게 OA 성적 관리 폼이 나와야 돼요. OA 관리 폼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선생님 같은데, 그쵸? 자, 보겠습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1분반이 초기 값으로 선택되고 학년 목록에는 K4, K7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자, OA 관리 닫을게요. OA 관리 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코드 보기. 자,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폼이 초기화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1분반 OPT 1분반 OPT OPT 1 아이고 왜 여기 써지냐? OPT 이거 OPT 1분반 점 밸류는 true 하면 돼요. 1분반이 선택된다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타자를 잘 못 쳐서. 그 유튜브에 보면은 다른 분들 엄청 빨리 치던데. 와, 손이 안 보이도록 치던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좀 그래. 저도 워드 1급 자격증 있어요. 자, 엔터. 그래도 타자가 느려요. 자, CMB 학년 목록에는 K4, K7 포함되래요. 그러면 CMB 학년 점 로우 소스는 행원본으로 들어갈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K4, K7, K4, K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한번 볼까요? 클릭. 자, 이 1분반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초기 값으로 폼이 초기화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나오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OA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그럼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간 다음에 OA 관리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표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일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추가되면 또 밑에 추가되고 또 밑에 추가되고 밑에 추가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분반은 1분반이 선택되면 1분반, 2분반이 선택되면 2분반으로 입력하시오. 분반에 여기다 1분반이 선택되면 1분반, 2분반이 선택되면 2분반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평균은 엑셀과 XS 점수를 2로 나눈 값으로 정수로 표시하시오. 뼘의 함수를 사용하랍니다. 정수로 표시하랍니다. 정수로 표시하면 되죠, 뭐, 그쵸? 뼘의 함수. 여러분, 뼘의 함수 알죠? 뼘의 함수는 뭐예요? 뼘의 가로 열고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은 평균이 900 이상이면 우수, 700 이상이면 노력, 나머지는 보통으로 표시하시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행번호 찾아줘야 돼요. 그쵸? 자, I라는 행번호 찾아줘야 돼. I는, 자, 이게 뭐, B2서부터, 이 표가 B2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럼 B2.low라고 써주면 돼요. B2.low.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행이란 뜻이에요. 이행. 렌지 뭐 B2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로. 플러스 이행에다가 B2니까 그쵸? B2니까 이행이에요. 하나. 하여튼 이 숫자는 2란 뜻이에요. 왜 2를 쓰냐면 여기 이행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B2. current region lose count. 자,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B2와 연결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뭐예요? 1, 얘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B2는 2라 그랬잖아요. 숫자 2예요. 무조건 숫자 2예요. 얘는 2. 변함이 없어요. 2. 근데 요 값이 바뀌어요. 연결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가 바뀌어요. 지금은 뭐예요? B2와 연결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예요. 하나, 둘, 셋, 넷. 요 값은 4예요. 2 더하기 4는 뭐예요? 6. 6행의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6행이 여기에. 만약에 6행의 값이 입력이 되면 뭐가 돼요? B2와 연결되어 있는 행들의 개수가 5가 되잖아요. 그러면 2 더하기 5가 되니까 7이 돼. 7행에 또 값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됐나요? 그 다음에 됐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if 만약에 OPT 1분반이 선택되면 점 value 이렇게 사실 이렇게 요것만 써도 돼. 요것만 써도 돼요. 1분반이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요것만 써도 되지만 뭐 이런 tru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쓰면 선택되었다면 자, 셀즈 가로 열고 i행의 두 번째 여기 지금 두 번째 열이잖아요. 하나 둘 두 번째 열에 들어가는 값은 2.
지금 현재 뭐예요? 6행 2열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그쵸? 6행 2열에 들어가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는 6행 2열에 들어가는 값은 1분반이 되는 거예요. 1분반. 1분반. OPT 분반점 캡션이라고 써도 돼요. 사실은 OPT 분반점 캡션, OPT 1분반점 캡션. 그러면 그 캡션이 지금 뭐 1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캡션이 1분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캡션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그냥 1분반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자, 엔터. else 나머지는 셀즈 가로 열고 i행에 두 번째에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 뭐란 얘기예요? 2분반이겠죠? 뭐 그렇죠? 2분반. 됐나요? 엔터. end if. if로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뭐예요? end if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셀즈. 셀즈 가로 열고 i행의 세 번째에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i행의 세 번째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들어가는 값은 여기 보면서 해야겠다. 그쵸? 이렇게 보면서 하면 편하겠네. txt 학년에 cmb 학년에 선택한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cmb 학년 학년점 밸류는 뭐냐면은 문자를 문자되게, 숫자를 숫자되게, 날짜를 날짜되게, 시간을 시간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밸류를 다 붙여주는 게 추세예요. 알겠죠? 옛날에는 안 붙여줬었는데. 자, 엔터. 그럼 셀즈. i행의 네 번째에 들어가는 값은 txt 학번, 이 학번에 있는 값이 여기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들어가요. txt 학번 점 뭐예요? 밸류. 그럼 셀즈. i행의 다섯 번째에 들어가는 값은 txt 접수일, 여기 접수일에 있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접수일에 있는 값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txt 접수일 점 밸류. 자, 셀즈. i행의 여섯 번째에 들어가는 값은 txt 엑셀 점 밸류 셀즈. i행의 일곱 번째 들어가는 값은 txt access 점 밸류. 그죠? 엔터. 그 다음에 뭐죠? 일곱 번째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는 access가 들어가고 평균은 뭐예요? 곱하는 거다. 그쵸? 세일즈. i행의 여덟 번째 들어가는 값은 는 가로 열고 셀즈 i행의 셀즈 가로 열고 i행의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열 더하기 셀즈 i행의 일곱 번째 열이 여기 저 가로 닫고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평균이네. 그쵸? 그런데 문제 보니까 정수로 표기하라 그랬어요. 그쵸? 요 값을. 그쵸? 그럼 요거를 뽐에 써서, 그쵸? 뽐에 가로 열고, 그쵸? 요 값을, 이렇게 평균이 나온 값을 쉼표에서 0 쓰면 이게 정수로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죠? 소수점 이하도 안 나오고 그냥 0은 숫자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쵸? 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뭐죠? 마지막에 등급이네요. 평균이 900 이상이면 그러면 if 셀즈 i행의 8행에 있는 값이 이 i행의 8행에 있는 값이 i열의 8행에 있는 값이 평균이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는 평균이 뭐예요? 크거나 같다. 900 이상이면 우수. 900 이상이면 셀즈 i행의 아홉 번째에 있는 값은 뭐로 써주래요? 우수. 기분 좋다. 우수. 그쵸? 우수. 그 다음에 LGF
셀즈 i행의 8번째 있는 값이 또 하나 같다. 800 이상이면 자, 셀즈 i행의 9번째로 있는 값은 뭐로 해주란 얘기예요? 노령. 자, 여기 플러스 들어갔네. 그죠? and. 그 다음에 LG 나머지는 이죠, 뭐, 그쵸? LG 나머지는 셀즈 i행의 9번째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아니다. 700 미만이면이네. 죄송합니다. 작다. 700 미만이면 작다 700이죠. 그쵸? 노령. 이거는 보통. 그 다음에 and if로 시작했으니 and if. 됐다. 그쵸? 자,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항상 보면 제대로 안 나와. 뭐가 또 잘못됐는지 제가 항상 그래요.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방 클릭하고 학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접수일 2023년 08월 06일 엑셀 점수 986 액세스 점수 976 입력. 짠. 오, 제대로 나왔다. 그쵸? 오, 제대로 나왔네요. 2분만 이하면. 네, 좋습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안 지우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2번 눌렀구나. 자, 보겠습니다. 다음. 됐죠? 뭐 잘못된 거 없나요? 네. 아니, 잠시만요. 잘못한 거 있다. 여기 숫자가 왜 4학년 여기 왜 들어갔지? 자, 이런 건 또 봐야 돼요, 또. 맞구나. 예, 됐네. 무슨 노력 보통에 이건 잘못 누른 거네요. 네, 됐어요. 자,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러면은 OA에서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C2 셀에 OA 점수 관리표를 입력하고, 여기다, 그쵸? C2 셀에 뭘 입력하라고요? OA 점수 관리표. OA 점수 관리표. 됐죠? 엔터. 그 다음에 이거 복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글씨 크기. 이거 뭐예요? 시트 점 폰트 점 폰트 왜 밑에 안 뜨죠? 시트 맞죠? 시트 점 폰트 점 사이즈 SIZE는 폰트 사이즈는 소문자로 써야겠다. 는 12. 그죠? 굵고 굵게 하래요. 그쵸? 굵고 굵게 C2 점 폰트 점 볼드. 볼드는 true.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폼을 종료하는 프로세스. 폼을 종료해. 그쵸? onload 여러분 시험 빨리 봐서 합격해서 onload me 하세요. onload me. 그쵸? 나를 끄란 얘기죠. 그쵸? 끄란 얘기죠. 그쵸? onload me. 됐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닫고 돌아가기. 여러분 이게 원래 점수 관리표가 이게 없어요. 딜리트. 여기 이거 원래 없습니다. 제가 지워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하고 자, 종료 클릭했을 때 여기 딱 생겨야 돼요. C2 셀에 종료. 됐네. 그쵸? 그럼 여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디버그.
폰트 BOLD네요. D. 그쵸,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볼드. 파일에서 닫고 들어가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쵸. 여기 지우고. 잠깐만요.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종료. 됐네요. 맞죠? 됐네요. 그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저와 함께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